오늘 아시아 증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시아 내 일본부터 중국, 베트남 증시까지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증시도 연중 고점을 눈앞에 뒀다가 양도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3,198선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 거래소부터 짚어보시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7월에 세웠던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건데요.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 후퇴,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4월에 관세 이슈에 주춤하면서 3만 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고요. 최근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4만 선을 상회하더니 오늘 드디어 4만 2천 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은 대단했습니다. 장중 한때 42,867포인트를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오후장에서도 2.5% 내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토요타를 비롯한 자동차주도 강하고요. 오늘 또 금융섹터도 시세를 내주면서 상승률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니케이 지수 오후장도에서도 상승 탄력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4% 상승하면서 42,8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쿄 증시의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 역시 최고치를 같이 쓰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2%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후장도에서도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5만 2천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52주 기준으로는 40%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도 살펴보시죠. 해당 ETF는 일본 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 어드반테스트, 소니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담겨 있는 ETF인데요. 오늘 도쿄 증시 내에서 반도체주가 강합니다. 덕분에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 역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오후장돼서도 탄력 처지지 않고 2.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충돌이 잠시 미뤄지면서 훈풍이 불고 있죠. 오늘 또 합의가 연장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대두됐습니다. 덕분에 상해지수가 전고점에 바짝 근접하면서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증시 내에서 자금 유입이 빨라지는 추세인데요. 테마별로 보시면 무역협상 수혜 섹터로 부각되는 해운, 전자, 가전제품 업종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관세 카드로 지목되던 히터류 섹터가 약세였고요. 과당 경쟁 테마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해종합지수 이 시각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이에 1,600선을 훌쩍 넘으면서 장중 한때 1,608포인트 터치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장 돼서도 오히려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저하고 흐름이 확실한 VN-지수 덕분에 베트남 관련 ETF와 펀드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세 불확실성에 부진했었죠. 하지만 지난달 초에 베트남이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호 관세를 타결하면서 증시에 기대감이 돌았고요. 덕분에 미국과 중국 ETF를 제치고 수익률 1위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ETF 52주 움직임 보시면 올해 초에 부진했음을 뒤로 하고 최근에 관세 와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베트남 VN 합성, 현재는 3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트남, 일본 증시 너무 부럽습니다. 미래세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한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인도는 관세 갈등이 좀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제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또 최근에 나온 뉴스들로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인도 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 최종 이제 고유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보이콧 운동이 현재 지금 당장 뭐 심각한 우려를 제시할 만큼
뭐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50%가 인도에 부과된 것들에 해당되는 섹터를 보면은 섬유 그리고 보석, 신발, 해산물 등 수출 산업의 직격탄으로 작용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해당 품목들 중에서 무역액 기준 미국 수출이 50%를 상회하는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GDP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0.5에서 많게는 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에서 발표했던 이제 인도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6.3%에서 6%로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도 이제 나타내기도 했는데, 인도 정부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미국에서 이제 고율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불공정하고 정당성 없는 조치라고 비난을 계속 이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인도 정부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의 대응 전략들을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랑 그리고 신시장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체 수출 시장 확보, 특별히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유럽이라든지 영국, 일본 등으로 이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당연히 인도 내에 이제 보컬 포 로컬이라고 하는 내수 중심 활성화라든지 자립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경제 자주성 확보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중장기적으로 인도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의 재편 그리고 경제 건전성에 대한 제고에 좀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슈 때문인지 인도 증시 지금 6월 말 고점 이후에 이례적으로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좋지가 않은 건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6월 말 6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니프티 50 지수 기준 25,461포인트 고점을 찍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의해 본격적인 조정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수출 민감 종목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됐고, 이런 이제 하락은 이제 단기 충격이었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조정 기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팩트입니다. 그런 이제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결국 이제 투자 심리와 정책 대응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계속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지속적인 이제 하락 배경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요 지수, 센섹스와 니프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주 기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3개월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긴 하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세 충격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지속적인 매도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니프티 50 지수 기준 24,500포인트 수준의 기술적 지지선을 좀 견디면서 당분간 이 범위 안에서 조정과 반대로 좀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현지의 예측이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 이후 회복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증시 조정은 무역 압박, 외인 유출에 따른 단기 충격성 하락으로 연이면서 한동안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구조적인 우려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길게 봐서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권태환 이사였습니다.